국가 중심 세계 지도의 관점에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싱가포르는 SG60 and Beyond라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개국한 지, 독립한 지 한 60년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1965년 내지는 68년 그 사이에 아마 독립을 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독립을 이뤘고 60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싱가포르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특히 아시아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다. 물론 국가가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다라는 부분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도시이면서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들이 많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푸꾸옥을 아, 싱가포르처럼 푸꾸옥을 싱가포르처럼 만들려고 하는. 한국도 부산을 국제도시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물론 인천도 국제도시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는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발전을 한 나라이기도 하고, 오늘 로렌스 왕 총리, 싱가포르의 로렌스 왕 총리의 어, 오픈 글로벌 키핑 체인지, 그런 의미 같은데, 글로벌 사회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조금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갖자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중심 세계 지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냐? 해운의 길목에 있다. 우리가 보통 해운의 길목 하면은 여러 곳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중해 길목, 지브롤터 해협. 그 다음에, 아, 유럽과 그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최근에는 이제 태국도 운하를 만들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싱가포르가 왜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로렌스 왕이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세안 국가에서 싱가포르의 위치. 싱가포르는 뭐 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개인당 그 국민소득이 거의 7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미 홍콩을 앞질렀고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되면서 좀 기세가 꺾인 반면에 싱가포르는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기들의 어떤 고유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제 더 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탑이 뭐 석유가 막 나는 나라 빼놓고는 싱가포르가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로렌스 왕 총리 얘기가 아세안 국가의 개인 소득의 평균이 6천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 달러가 되면은 상당히 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중국이 만 달러 수준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아세안 국가도 인구가 많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아세안 전체 인구가
모르긴 해도 뭐 6억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억 정도. 인도네시아, 그 베트남, 필리핀이 1억 단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으로 하면 거기도 1억 넘어가고 미얀마도 있으니까 한 6, 7억 명 되지 않을까 생각. 6, 7억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 큰 인구 규모에서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6천 달러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도시국가라고 해도 무관하고. 싱가포르에 이제 세 가지 어떤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 네 가지. 왜냐, 첫 번째 싱가포르는 지리적인,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리적인 성공 요인이 있다. 싱가포르를 거쳐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근데 싱가포르가 이런 인프라를 잘 해놨으니까 거쳐가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잘 해놨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 첫 번째.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약, 그, 북위권에 있죠.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북위 한 5도, 그 정도 사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쨌든, 벽도보다는 좀 위에 있으니까, 완전 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가지는 독립을 하면서 그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 이제 성공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플러스 청렴결백하다. 부정부패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부패가 없는 과정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계속 해나간다라는 부분이 싱가포르의 장점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렌스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2005년에 이제 행정 업무를 시작을 하고 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로렌스 왕 총리가 상당히 어,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다. 말 잘하고, 누군가 능수능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리가 된 거고, 그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게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 형태. 그러니까 독재국가는 부정부패가 쉬우니까 다 내 거니까 개발의 여지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같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면 부정부패는 뿌리 뽑아야 되는데 부정부패가 있기가 쉬워.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면은 부정을 저지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전문가를 안 키워. 무슨 얘기냐면 자리를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자리에 있으면은 부정부패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업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행정부나 자치단체나 이런 구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발전을 하긴 하는데 못하는 거지. 싱가포르만큼은 못한다.
싱가포르하고 경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1차적으로 부정부패가 없다. 부정부패를 하면 아주 작살나니까. 그 안에서 전문성이 유지되고 그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사회가 발전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다양성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싱가포르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싱가포르가 좀 지리적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리라는 거는 사람의 왕래를 통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싱가포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쪽에 더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말레이에서 독립했으니까 말레이 역시도 아시아권 국가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화교라고 하나 그 화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네트워크상으로는 커요. 싱가포르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그게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업무를 하는데 뭐 인도 사람 많이 가 있고 한국 사람 뭐 그외에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마케팅에서 엄청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떤 걸 개발하면 그걸 개발한 걸 빨리빨리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창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 완전 그 오리지널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라 뉴페이스가 많이 등장을 해서 더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싱가포르 역시도 그런 면에서는 오픈이 많이 돼 있고 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나 어, 쉽게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니까 결국에는 싱가포르이 자체적으로 세계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처럼 그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방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또 하는, 아, 인적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조금 내가 세뇌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언어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영어는 기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국어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싱가포르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지 않나. 세계와, 세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